네, 일주일 동안 방전된 체력 여기에서 충전하고 가시겠어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오늘은 한의사 김문호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의 배터리, 여러분의 건전지 김문호 한의사 나왔습니다. 네. 아니 좀 삐졌어요 제가. 왜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오세요? 무려 5개월 만이야, 5개월 만. 아 벌써 그렇게 왜 되네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안 불러주니까 못 오는 거죠. 저는 저 테이블 저 고정으로 매일 올 수 있어요. 저 테이블 져주세요. 아, 그래요? 빈 거. 매일 올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네. 오시니까 네. 여기 에너지와 활기가 뿜뿜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 제가 있는 사무실 땅에 네. 잔디를 좀 이렇게 네. 깎다가 또 커피도 좀 뽑다가 예. 뭐 그런 막노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얼굴이 이제 좀 타셨구나. 네, 얼굴이 좀 타고 살도 좀 빠지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시간도 잘 안 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머리에 이렇게 여기 이제 무스, 5개월 만에 무스. 여기 온다고 5개월 만에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양조위랑 너무 비슷하셔서 양조위 홍콩 배우 양조위랑 이미지가 아주 오늘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 네. 홍콩에서 오셨나? 네, 한국의 양조위 김문호 자, 하나 얼른 있습니다. 본론 가겠습니다. 오늘 혈액순환 얘기해 볼 거거든요. 혈액순환과 관련돼서 일단 궁금하신 분들, 걱정 있으신 분들, 좀 증세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샵 0945 기타 건강에 대한 질문도 받습니다. 샵 0945 YTN 어플이나 유튜브 댓글창 활용해 주세요. 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진짜 피돌기 정말 네네. 혈액순환만큼 중요한 게 없다. 맞아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맞는 말이죠. 네, 피돌기 진짜 좋은 말씀 주시는데 피돌기죠. 네. 혈액순환. 네. 피돌기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뭐 양의든 한의든 네. 또 약국에서든 혈액순환 안 돼서 그래 이런 말 통상적으로 이제 맞아요. 보편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 뭐 보편적으로 쓰는 게 맞는 말이니까 다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혈액순환 진짜 중요한 것이 첫째 이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중심 체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체온. 중심 체온을 아. 지켜야 면역 세포 활성도가 좋아지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중심 체온이 차가우면 암 세포가 차가운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예. 중심 세포 체온이 약해지면 암 세포가 하루에 한 5,000개가 생기고요. 증식된 우리 거. 선배님들 다 그래요. 이익선 선배님, 최 선배님 다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네. 5,000개 정도가 생기고 또 5,000개 이상이 없어져서 암이 안 걸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걸리겠습니까? 배가 냉하면? 아니거든요. 네. 면역이 떨어지니까 이런저런 바이러스 감염이 되게 많이 되겠죠. 그죠? 어허. 요즘 유행하는 독감, 인플루엔자를 네네.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혈액순환의 첫 번째 중요한 이유. 중심 체온, 중심 체온. 생명 온도라고 하죠. 생명 네, 중요한 온도. 거, 네, 생명 중요한 온도, 말이네. 네, 중요하고요. 자, 혈액순환 중요한 이유 두 번째, 네. 네. 너무 추워요. 체온 관리가 안 됩니다. 체온. 네.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은요 면역이 뚝 반 이상 떨어지고요. 체온이 34.5도까지 떨어지면 세미코마,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미혼수에 빠지게 되고요. 거기에서 0.5도 이상 더 떨어지게 되면 아주 중대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혼수 상태는 네. 이제 예, 그쯤 되면 나게 이제 되는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이 오고 그다음에 어머, 신장 어머. 독성이 생기고 급격한 일이 생길 수가 체온이 있거든요.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만큼 체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불과 정상 체온에서 2, 3도 사이예요. 2, 3도 차이입니다. 야.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나는 35.7 나와 보통 그래 이런 말씀하시는 네네. 분들 계세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보통 이제 귀에 재잖아요. 네. 네. 귀 속이 중심 체온과 비슷한 온도라서 사실은 귀를 재는 거고요. 원래 중심 체온은 옆구리를 찢어서 간에 꽂아서 재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안 되니 원래는 이게 항문에 우리 어릴 때 배워 옛날에 항문 그렇죠, 그래. 네. 겨드랑이 겨드랑이 네, 또 네. 하죠. 네, 겨드랑이하고 항문이 제일 정확하고요. 근데 아. 겨드랑이 잘 안 재니까 요즘은 네. 그냥 기계로 귀에다가. 귀 속을 재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36도까지는 괜찮은데 35.5, 6 정도가 통상 나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조절을 또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체온이시구나. 네네. 네. 그럼 그 혈액순환의 중요한 이유 지금 두 가지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럼 얼주가 아시죠? 네네. 얼주가를 상시 복용하시는 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얼주가를 제가 들은 지가 몇 달 안 돼서 제가 이 얼주가를 몰랐는데요. 네. 저는 맨날 따뜻한 것만 먹어요. 아, 예. 그러시구나. 근데 얼주가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게 3개월, 4개월 전인데 네. 한여름에 네. 얼주가 그러길 왜 그러냐 싶더니 얼주가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최수영 선배님처럼 열이 통째로 통열이 많아서 네. 진짜 열, 실열이죠. 진짜 네. 꽉 찬 실열, 꽉 찰 실자. 허열처럼 헛된 열이 아니라 실제 열이 꽉 찬 사람들, 열이 터지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기본 혈압이 남들보다 조금 높은 사람들, 열 터지는 사람들. 그리고 생각이 되게 머리가 좋아 생각이 빨라서 네. 말씀도 빨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열이 터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소방차가 필요해요.
엔진의 얼주가. 냉각수. 아주 그렇죠. 좋아. 예, 이런 분들 드셔도 돼요. 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얼음을 하루 종일 씹어 먹고 있어도 중심 체온이 식을 일이 잘 없어요. 어머나, 야. 그런데 네. 이제 이익선 선배님이나 저처럼 네. 기본적인 체온 자체가 약간 낮아요. 저도. 아, 네. 36.2 정도에서 약간 낮거든요. 저도.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얼주가처럼 살게 되면은요 중심 체온이 뚝 떨어지면서 겉으로는 열을 재도 멀쩡한데 네. 속 체온만 따로 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증상이 약간 설사는 아닌데 약간 배가 아리한 그런 느낌이 오면서 배는 약간 물려지는 느낌.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예. 네. 그 이제 위장이 약간 좀 걸린 느낌. 예. 그리고 약간 그 트림 비슷한 게 나는 증상. 네. 이런 게 시작되면 그때부터 내 체온이 떨어지고 있구나. 아. 예,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 그 얼주가 드시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자기 체질을 알고 알고 그러니까 이제 드셔라. 안 받으면 증상이 있어요. 네. 잘 받으면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뭐 그렇죠. 12월 달에도 먹어야 시원하더라고. 예. 그래서 열 터진다. 뭐 체질별로 음식을 가려 먹는 걸 그다지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 네. 우리 몸은 각각의 세포들이 전부 다 의사 한의사예요. 그래서 먹어보고 안 받으면 설사시키고 그러니까 받으면 아. 설사 안 시켜요.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너무 골라 드시지 마시고 대충 먹어보고 네. 상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근데 진짜 우리 피해 중요성 때문에 한의학에서도 네. 우리 사극보험 많이 나오잖아요. 전하, 어혈이 뭐 보이옵니다 하는데 어혈이 뭐예요? 연기를 제대로 하십니다. 네. 어혈. 네. 어혈. 이제 어혈이 이제 임금 어자가 아니라 고일 어자거든요. 고일 네. 어자. 네. 저체되어 있다. 그래서 어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멍든 것처럼 굳이 설명드리자면 그래요. 멍든 거랑은 다르지만 네. 멍이 들면 멍든 곳에 깨끗한 피가 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지. 죽은 피가 되지 사실. 진흙이 고여 있으니까 네. 거기 네. 피가 깨끗한 피가 통과 못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몸속 장기의 기능적인 어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있고 혈이 있는데 네. 우리가 아이고 기가 막혀. 아유 기가 그러니까, 막혀. 아유 수영이 있으면 왜 이렇게 네,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아유 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만 기가 때리세요. 막혀. 그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 기체라는 게 있어요. 기가 이제 우리 기차를 뜻하는데 운반체를 네. 이야기해요. 네. 에너지, 뭐 비타민 에너지. B1, B2처럼 에너지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가 흐름이 안 좋으면 혈액의 운반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혈관을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경맥, 경혈을 통해서도 그렇죠. 기가 흘러가는데 경맥, 경혈이 잘 흘러야지 혈관 소통도 잘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기체가 있으면 혈체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치지 않더라도 내상을 입어서 어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옛날에 그 무협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먹 한 방 맞고 네. 이렇게 내상을 입었다 그렇죠. 피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상을 몸속에서 입어요. 그때 혈액순환이 중요한 게 첫 번째 심부 혈관이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아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그런 것들이 심부 온도가 약해지는 것처럼 심부 장기에 있는 중심 장기들이 혈순환이 잘 안 됩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심부 장기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죠. 네. 간의 해독 기능 제대로 할 수가 네네. 없게 되고요. 예. 그리고 심장, 특히 이제 폐순환, 네네. 혈액이 폐순환을 강제 순환을 해서 우리가 산소 공급이 되고 그렇죠.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게 잘 안 되게 되고요. 아하. 자, 두 번째는 어혈이 다쳐서 생기는 어혈이 있어요. 보통 이제 산후 어혈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자궁이 10개월 동안 쫙 늘어났다. 자궁이 근육이잖아요. 그렇죠. 자궁 근육이 10개월 동안 쫙 늘어났다가 갑자기 애가 샥 나오고 나면 갑자기 수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힘들어요. 아. 그 과정에서 10개월 동안 묵은 어혈들이 한꺼번에 이제 양수와 함께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예, 그 자궁 내막 조직에 끼어 있으면서 네. 어혈이 형성이 되면 아하. 만성적인 이제 염증 현상들이 생기면서 음. 염증성 어혈이 또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목이 많이 굳어서 지압을 몇 번 받은 적이 네. 있는데 지압을 받으면 좀 세게 받았는지 어쨌는지 멍처럼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네. 그 시술자의 설명으로는 어머 어혈이 올라오신 거 보니까 상태가 정말 안 좋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1%는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너무 세게 문질러서 혈관이 터진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작은 네. 미세한 혈관이 터졌다고. 그럼 그건 어혈이 아니에요? 어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예요? 세게 문질러서 생긴 멍피 어혈이라고 아 보시면 그걸 되고. 어혈이라고 예. 얘기했구나.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 마사지를 하거나 할 때도 우리가 림프 마사지 보통 하지 않습니까? 네. 림프 마사지는 이렇게 간들간들하게
살살하게 이렇게 보드랍게 소리 들리시죠? 네, 살살 이렇게 쓰다듬는 정도의 깊이 1mm 정도의 깊이 안에 있다 보셔야 돼요. 주먹 모서리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이 근육을 뭉갠다 그러죠. 그죠? 네. 네, 팔꿈치 끝으로 뭉갠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 이거 전문가들 도수 네. 치료하시는 PT 선생님들이나 네, 네. 재활의학 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네. 또 한의사 선생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죠? 그럴 특별한 경우에는 근육을 쥐어 뜯어야 돼요. 뭉쳐있는 걸 쥐어 뜯어야 될 때가 있는데 네, 네. 그럴 때만 하시게 되고요. 보통 마사지는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 정도 하셨군요. 하시는 거 되셨어요. 그렇구나. 자, 우리 몸에 있는 그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를 총합이 12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140번 왕복한다는 네, 네. 건데. 네. 자, 이제 이렇게 그럼 140번 왕복하는 이 순환 시간 네. 하루에 다 됩니까 이게?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나 그러니까. 12만 킬로면은요. 네. 지구가 한 바퀴가 4만에서 5만 킬로예요. 네. 지구 두 바퀴 반에서 세 바퀴 길이거든요. 우리 몸 맞아요. 속혈관이. 맞아요. 키가 큰 사람들은 뭐 13만 될 거고 네. 저는 11만 정도일 것 같고요. 뭐 저는 네. 좀 적든가. 뭐 11만 5천 정도. 네. 근데 한 하루? 하루에 이걸 다 돈다는 거예요. 이승 선배님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다 돌겠죠. 그러니까 살아있겠죠. 그죠? 예. 이게 놀라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자, 여러분. 40초. 에? 한 바퀴 도는데 40초밖에 안 걸려요. 길어봐야 1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의학적으로는 1분을 통상적인 시간이라고 봐요. 와. 아니 이건 속도가 마하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해열제 먹었잖아요. 그죠? 네. 머리 아프니까. 해열제 먹었잖아요. 해열제 먹었는데 하루 있다가 효과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바로 와야지. 해열제 먹으면 바로 효과 있죠. 뚝 그죠? 떨어져야죠. 네. 바로 흡수되는 거예요. 바로 네. 도니까 그래요, 피가.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충분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심장을 찍는 특수 장비를 로 이제 심장을 찍을 때 네. 설하정 그 혀 밑에 조영제를 탁 넣고 탁 찍거든요. 네네. 딱 넣으면 즉시 10초 내로 그 항문이나 전립선 쪽으로 짜릿한 느낌이 오죠. 어. 그 정도로 설하정을 넣으면은요 거의 10초가 안 걸립니다. 아, 그 정도.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을 통해서 가면은 40초에서 1분 걸리고요. 네. 그 정도로 빠른데 자 여기에서 관건이 뭐냐? 그만큼 심장 추동력이 강하다는 그렇죠. 이게 알겠죠? 펌핑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짬하는 펌핑이 추동력이 강하다는 이야기고요. 네네. 이 심장의 추동력을 받아먹을 정도로 혈관이 탄력이 뭉클뭉클 좋다는 이야기예요. 유연성이 좋다는 거죠. 우리 위장 연동 운동처럼 그렇죠 선배님 유연성이죠. 혈관도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심장 네네. 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혈관이 딱딱하게 경화돼 있죠. 이걸 전문용어로 동맥경화라고 하고요. 또 심장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혈관 관상동맥,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경화가 와 있으면 이렇게 빨리 도는 혈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힘들죠. 되겠죠. 그러면 뇌혈관이 터지든지 그렇구나. 그렇게 산소가 되는 안 가든지. 알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자, 오늘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우리 한의사이신 김문호 원장님과 혈액순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샵 0945 샵 0945 유료 문자 YTN 어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네 한의사이신 김문호 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또 우리가 질문들이 무척 근데 많은데 사연이 빨리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저기 그 0800님이 새싹님이시라 빨리 해드릴게요. 저는 맥이 느리다고 해요. 네네. 혈액순환과 연관이 있을까요? 손발도 차요. 네, 그렇습니다. 맥이 느린 게 병은 아니거든요. 네. 병은 아닌데 네. 체질적으로 타고나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최수영 선배님은 네. 아버지를 닮든 누구를 닮든 닮잖아요. 네. 그죠? 네. 그처럼 그런 체질도 윗대에서 내려오는 그렇겠죠. 유래이기 네. 때문에 누구나 체질 특징이 있는 거니까 네.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냥 빨간색이 좋고 파란색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맥이 늦게 뛰거나 또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혈압이 좀 낮은 경우가 또 맞아요. 대부분 많으시고요. 네. 중요한 거는 혈압보다도 총혈액량의 문제예요. 혈액량. 총혈액량이 넉넉하면서 천천히 뛰는 건 괜찮은데 네. 총혈액량 자체가 적은 분이 이렇게 늦게 뛰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휙 도는 기립성 빈혈 현증이 온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괜찮은 약차가 있거든요. 네. 받아 적어 보시면 좋아요. 네. 네. 괜찮은 약차 여성분이라고 하면 더 좋고요. 네. 네. 산수유. 산수유. 산수유가 여성의 성약이고요. 아. 조혈 작용에 아주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걸 꾸준히 드시는데 네네. 좀 빠른 효과를 보고 싶다. 네. 그럼 네. 당귀, 당귀. 당귀. 신, 몸뚱아리 신자. 네. 당귀 꼬리 말고 뭐, 당귀 네. 몸뚱아리. 몸뚱아리 당귀 신. 당귀 신. 당귀 네, 신. 몸뚱아리 신자죠. 그죠? 당귀 신. 그리고
계피. 계피. 예. 이렇게 해서 1대1대1로 다 따르시면 됩니다. 따르시는데 계피가 좀 많은 것 같죠. 네. 네. 그래도 1대1대1로 따르시면 향이 좋아요. 워낙 진하니까. 예. 아. 그걸 다리셔가지고 드실 때 네. 생강청. 생강청을. 네, 생강청을 넣어서 이렇게 그 드시기 전에 드시면 맛도 좋고 아주 좋고요. 다 귀찮다. 네. 그러면 대추 빨간 거 있죠. 약대추. 네, 약대추. 약대추만 쭉장창 다리 드셔도 괜찮아요. 아. 약대추만. 근데 드실 때 뭐 타 드셔야 되죠? 생강청. 아, 생강청. 네. 단거 좋아. 방금 했는데. 방금 했는데. 알겠어요. 네. 그러시면 혈관 확장과 혈관 연동이 상당히 네. 좋아지게 되고요. 네. 손발도 한결 좀 덜 거시게 하실 겁니다. 네. 자, 또 하나 한번 할게요. 4663님. 손발 아랫배가 차가워요. 저희 딸도 그래요. 어떤 차가 좋을까 하시면서 방금 차를 추천해 드렸으니 역시 이분도 그 산수유나 그 네네. 대추가 좋을까요? 네, 여성의 성약은 산수유, 산수유. 당귀. 당귀. 예, 산수유, 그리고 당귀. 계피를 동량으로 넣으시면 좋고요. 계피향이 싫으시면 계피를 한 반 정도만 반 넣으시면 정도.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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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앱 미니제리맘님 앱으로 좀 보내주셨는데 네. 평상시 가끔 종아리에 돌덩이처럼 뭉치 통증이 있는데 오. 이런 증상도 혈액순환과 관계 있나요? 아, 이런 경우는 진짜 정확하게 증상을 짚어주셨어요. 네네. 림프 순환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혈액 순환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심장에서 짜는 힘, 그러니까 좌방 자실에서 짜내는 네네. 밀어내는 힘은 중력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죠. 순조롭게 내려오겠죠. 그렇죠. 별 이유 없이 그냥 쭉 내려가겠죠.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위에서 아래로니까. 자연스럽게 내려와요. 네. 근데 세포를 통과하고 나서 다 쓴 피는요. 네. 올라올 때는 심장의 주동력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네. 올라오는 피는 발목 운동으로 인한 장단지 짬으로 올라와요. 아, 장단지. 그 장단지 비복근의 맞아요. 짬으로 올라오거든요. 아. 비복근을 그래서 하심장이라고 서양의학에서도 동양의학에서도 같이 이야기해요. 아래에 있는 종아리 심장이구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종아리. 그래서 예. 하심장 그래서 비복근 종아리 근육을 갖다가 쫙쫙 잘 주물러 주셔야 되는데 아. 이게 또 림프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우리 그 무릎 뒤쪽에 있는 네네. 설하 림프절이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그 장단지 근육 비복근이 그 엉덩이에서 내려오는 햄스트링이랑 만나서 교차하는 자리거든요. 아. 그 설하 림프절, 그 네. 무릎 뒤쪽 오목한 데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예. 그렇죠? 위중혈이라고 합니다. 이 네. 자리로는 거기를 부드럽게 너무 예.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되게 아파요. 부드럽게 자꾸 주물러 주시게 되면 네. 거기가 이제 정체 현상이 풀리면서 아. 장단지에 있던 정맥혈과 림프액들이 쫙 올라와요. 뻥 뚫립니다. 예.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는 뭐 대구 좀 밀리면 대구를 뚫어줘야 대전 네, 올라오고 그렇죠. 천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아니 그 왜 운동 체력 단련실 가면은 왜 종아리 돌돌돌돌돌 도는 거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종아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어우,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내려가는 피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지가 알아서 갑니다. 네. 올라오는 피거든요. 중요하다. 근데 우리 헬스클럽 가면은 마지막에 항상 벨트 마사지를 하라고 그럼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 운동을 용을 써서 하면 피가 엄청 근육으로 많이 내려가는구나. 심장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아. 근육에 피가 많이 고여 있어요. 아.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그건 노동이에요. 노동. 운동이 아. 아니에요. 아. 그런 거고요.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잠깐 1분 동안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네. 좌방에서 좌실로 보내서 좌실에서 쫙쫙 뿜어서 전신 순환을 시키잖아요. 네. 세포들이 다 쓰고 나면 장단지가 쫙쫙 짜고요. 허벅지 뒤쪽에서 쫙쫙 짜가지고 위쪽으로 올려줘야 돼요. 네. 올려주는데 이게 우방 우실로 갔다가 아 예. 폐 순환을 강제로 시켜줘야 돼요. 음. 강제 폐 순환을 시켜줘야 혈액의 산소 농도가 쫙 올라가겠죠. 아. 그래서 선배님께서 장단지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죠.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장단지가 그래서 하심장이면서 하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네. 궁금한 거 하나. 네. 제가 종아리가 조금 굵어요. 네. 근데 장수할 수 있냐는 질문을 속설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네. 종아리가 굵은데 네. 탄력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80 넘으신 분들 약간 치매 초기 오신 분들 이렇게 네. 가장 먼저 저 개인적으로는 장단지를 먼저 만져요. 아까 장단지가 하심장이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뭐라 네네. 그랬죠? 하뇌. 하뇌. 네, 아래쪽에 있는 뇌라고 이야기했죠. 아, 그죠? 그 정도구나. 장단지가 잘 주물러 주려면 장단지가 용섬에서 돌처럼 돼 있으면 안 돼요. 아, 저까지 장단지가-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탄력이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쫀득쫀득. 여기서 질문. 네. 여성들이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종아리에 있는 알통이 비기 네. 싫다고 네네. 거기다가 무슨 주사 네, 같은 보통- 걸 네네. 넣어서
알통을 없애는 걸 한단 말이죠. 나이 들면 네. 후회해요. 아. 나이 들면 그렇구나. 후회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왜 학교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여고 여중이 산에 있으면 다리 굵어진다고 저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우리 등산했어요. 누나도 6년 동안 등산하셨거든요. 네. 그때는 그렇게 싫어하더니 지금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한테 인사해요. 맞아요. 네, 진짜 중요하고요. 네. 장단지는 미용이 아니라 하심장, 하뇌. 뇌. 야 오늘 제대로 명심하겠어요. 배웠어요. 명심. 하심장 네. 그래서 아까 사연 주셨던 미니제니 마음께서는 네. 그 비복근 장단지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고요. 마사지하기 전에 꼭 무릎 뒤쪽에 있는 위중혈 네. 거기를 먼저 마사지하고 나서 그 장단지를 마사지하셔야지 네. 뚫린 쪽으로 빡 올라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쫙 올라가요. 출입구를 열어놓고 밑을 그렇죠. 마사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맞아요. 네, 출입구 먼저 여셔야 돼요. 준비된 질문 빨리빨리 갈게요. 너무 오늘 유익한 것 아유. 같아요. 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어떤 질병들에 걸리게 됩니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은요, 뭐 기본적으로 뭐 수족냉증, 뭐 배가 냉하다, 또 난임이 온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난임까지. 네, 근데 이제 난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사람의 그 서름은요, 그 누구도 상상을 못해요. 그거는 상상 이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죽하면 여성분들이 그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인위적인 네. 그 임신을 위한 네. 산부인과에서 하는 인위적인 그 호르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법들이 몸의 고통이 그거는 상상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마기 때문에 가능한 엄마가 되고 싶은 되고 싶으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남자들은요 네. 발끝도 끝에도 못 가요. 아. 그만큼의 그 마음적 심적 고통과 육체적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 네네네. 겉에를 찜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중심 체온을 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중심 체온의 시작은 대장이에요. 대장. 대장 소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장에 있는 유산균이 음. 청국창처럼 청국창 뜰 때 뜨뜻해지잖아. 그죠? 네네. 유산균이 활성화돼야 장 온도가 그렇겠죠. 따뜻해져. 아. 장에서 면역 스포를 몇 프로 보관하죠? 몰라요. 80%. 장에서. 면역 세포 보관 창조가 장입니다. 오늘 장단지와 장의 장, 새발견이네요. 그래서 장? 장단지와 뱃속의 장은 우리 생명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심장 뇌만큼 중요한 장기라고 그렇구나. 하셔요. 그래서 네. 유산균 섭취와 함께 그 데친 양배추 있죠. 네. 네네. 유산균이 먹고 사는 식량이 식이섬유잖아요. 네. 그렇죠. 데친 양배추 쌈 싸먹으면 맛있잖아요. 된장에다. 빙고. 데친 양배추를 많이 드시게 되면요. 장내에 내거 유산균, 내거 남아있는 적더라도 내거 유산균이 증식을 해요. 먹는 유산균도 도움이 되지만 네. 그건 네. 내거 아니잖아. 그죠? 네네. 내거 남아있는 내거 유산균이 양이 적더라도 내거 유산균이 활성화되려면 얘들이 먹고 살 식량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먹이를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식이섬유인데 좋은 게 양배추 데친 거는요. 네. 위장에도 부담이 덜 가고요. 그러니까, 특히 맞아요. 위장 양배추. 보호 성분이 상당히 네. 많고요. 오. 생으로 먹으면 식도염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푹 데쳐서 네. 보들보들하게. 청국장 같이 드시면 좋아요. 아, 된장 청국장. 일본 나두도 좋지만 청국장, 청국장 염도 좀 적게 하셔가지고 네. 드시게 되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질문들 좀 소화해 볼까요? 그러게 네. 제가 5304님께서 네. 주셨는데 스트레스로 탈모가 왔고 또 탈모가 와서 스트레스를 받는 악의 굴레에 갇혀 있다. 이 스트레스성 탈모는 혈액순환 문제가 진짜 주된 요인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머리를 자주 주무르거나 두드려주면 혈액이 잘 돌까요? 탈모가 참 많은데요, 다양한데 탈모가 이제 보통 대부분은 스트레스 탈모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아, 기본적으로 기본이에요. 깔고 기본이. 갑니다. 방금 사례자분 말씀 주신 것처럼 탈모가 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그 스트레스가 방금 말씀드린 난임 여성의 그 스트레스만큼 버금가요. 아. 탈모 스트레스는 진짜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특히 여성 탈모는. 여성 탈모는 네네. 남성 탈모와 다르게 진짜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닌 분은 몰라요. 네. 근데 보통 스트레스 탈모가 초기에 올 때 보통 그때가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나이대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오기도 하는데 탈모가 크게 열성 탈모와 냉성 탈모로 나뉘어지거든요. 네. 냉성 탈모는 우리 옛날 옛적에 아주 옛날 옛적 50년 전에 네. 못 먹고 살 때 아, 못 먹을 때. 영양 부족으로 오는 탈모. 열성은요? 예, 열성 탈모는 영양 우리 과잉. 최선배님처럼 그러니까 과잉. 몸이 과잉하거나 열 터지는 사람? 열이 과잉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열이 두피 쪽으로만 네, 집중이 네, 네. 돼서 아. 이렇게 지루성 피부염, 아. 열성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박탈성 탈모. 박탈성 예. 탈모. 이런 경우에는 열성 탈모는 두피를 자극 주시면 안 돼요.
아, 오히려. 두피를 자극 주시게 되면 오히려 더 빠지겠네요. 더 빠지겠죠. 그러네. 왜 아. 염증이 자꾸 생기니까. 아. 그리고 두피를 딱 보시고 하얗게 질려 있다. 네. 그러면 자극을 주셔도 돼요. 네. 근데 뻘겋다. 뻘겋다 어. 또는 울룩둘룩하다. 네. 그러면 자극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얼음찜질이 더 좋습니다. 아, 오히려. 그래서 아. 스트레스성 탈모나 열성 탈모가 요즘은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자극 주는 것보다 얼음찜질이 훨씬 좋으시고요. 그러면 샴푸할 때도 미온수 내진 냉수에 가까운 게 낫겠네요. 어유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미온수인데 약간 그 시원한 차가운 느낌. 비슷한 미온수 그 정도로 보시면 좋고요. 또 요즘 그 줄기세포 배양을 하지 않고 네. 네네. 자가 줄기세포를 바로 그 원심 분리를 해서 네. 바로 시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런 방법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자, 1743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노화도 빨리 오고 주름도 더 잘 든다는 얘기를 봤는데요. 수종 냉증도 있고 부종도 있어서 이게 와닿는데 맞는 얘기냐고요. 아,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론이라고 보셔야 돼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건 결과론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걸 원인으로 보는 거는 극히 좀 드문 케이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혈압이 아주 낮든지 혈액량이 아주 적어서 심장 추동이 약해서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원인적인 거는 가끔 아주 드문 케이스고요. 대부분 네. 결과론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네. 붕어 체조 있어요. 손발을 하늘로 지켜들고 하늘로 터는 하늘 거. 지켜들고 터는 계속 거. 틀 근데 어. 계속 틀기 힘들거든요. 네. 내렸다가 한숨 좀 쉬고 다시 들고 틀고 또 내렸다 다시 들고 틀고 1시간 동안 내도록 하시다가 주무시면 네. 네. 림프 부종과 혈액순환이 그렇게 맞아요, 좋아집니다. 맞아요. 피부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주름이 싹 없어져요. 알겠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는데 제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택시기사 사연 주셨는데 하루 12시간씩 한 자세로 운전하다 보니 손발이 많이 붓고 하지정맥류가 아유, 생겼어요. 저런 그쵸. 아이고. 운전하는 틈틈이 할 수 있는 혈액순환 개선법 좀 와, 알려주세요. 이거 좋다. 네. 예.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운전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손으로 할 수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손이 호문클루스라는 인형이 있습니다. 네. 제 이름이 문호죠. 네. 네. 거꾸로 호문. 어, 호문클루스라는 네. 예,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이 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손이 이렇게 큽니다. 머리 네. 몇 배예요. 예. 예. 이게 뭐냐면 뇌와 연관되어 있는 그 영역을 확대해서 만든 인형입니다. 맞아요. 예. 자, 입술 운동. 입술 운동. 이게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운전하실 때 신호 받으시잖아요. 네. 운전대에다가 손을 건반 두드리듯이. 네. 아, 근데 이게 손끝을. 예. 손님들한테 거스린다. 네. 그럼 혼자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이렇게 자꾸 하시게 되면 예. 경락의 시작과 끝은 손발에 있거든요. 아. 손만 해주셔도요. 하체 순환까지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신호 받아 계실 때 발을 이렇게 쭉 뻗었다가 위로 쭉 올렸다. 무릎 체조 아, 있죠. 무릎 체조. 뒤꿈치를 당겨서. 그렇죠, 그렇죠. 네, 뒤- 앞꿈치를 쭉 당겼다가 쭉 밀었다 하는 거. 예, 예, 신호 받고 중리 넣으시고 안전하게 그렇게 하시면 어우 많이 그렇게 되면 허리도 많이 좋아지고요. 뒷목 디스크도 많이 좋아져요. 아유,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몸이 후끈해집니다. 자, 다음번에 오실 때는 5달 안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아, 벌써 끝났나요? 네. 네. 매일 올게요, 매일.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한의사이신 김문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